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외식산업 전망에서 여러분들에게 맛의 파트너십, 스타트업과 동반 성장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게 될 한국 FMB 신동건입니다. 앞서서 문경선님께서 K-웨이브에 대한 부분을 잘 말씀하셨는데, 저희 식품업체에서 종사하시는 모든 대기업 그리고 중소기업, 스타트업 기업들이 아직도 해야 할 일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강연하기 전에 조금 전에 이제 동남아 쪽에서 한국 식품을 유통하시는 분을 만났을 때 하시는 말씀이, 이미 외국 기업들이 먼저 한국 제품인 것처럼 카피를 너무 많이 하고 있다. 근데 그거를 외국인들은 한국 제품인 줄 알고 먹고 오해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예를 들면 한글이 들어가면 무조건 다 한국 제품인 줄 알고 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잘못 사용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라면 무한도전을 무도한전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그거를 한국 제품으로 인지하고 이게 한국 맛이다라고 인지하고 있는 게 좀 안타깝다. 그래서 특히 오늘 제가 말씀드릴 이 스타트업과 관련된 파트너십 관계에 대해서 스타트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할 일은 아직도 더 많다는 것을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기업뿐만 아니라 저희처럼 중소기업 여러 업체들과 협업을 통해서 혼자 하시지 말고 가능하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오늘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혹시 오늘을 계기로 저희와 더 나은 파트너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저희도 아직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관심을 가져주시면 같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저희 회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와 그리고 협업 배경 및 사례, 그리고 파트너 선정할 때의 키포인트, 그리고 협업 프로세스 및 결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회사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릴 이유는 저희 흥국 F&B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흥국 F&B를 간단히 설명드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핑크빛 슬로건을 갖고 있는 보험회사와는 전혀 무관한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에 오신 분들 중에 50%가 질문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 회사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제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저희는 전혀 무관한 회사고, 저희 대표님께서 흥국무역이라는 이름으로 처음에 사업을 시작하게 되셨습니다. 그 하게 된 이유는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서 외식산업이 가장 많이 발전하고, 이 외식산업에 필요한 식자재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 식자재 중에서도 한국과 유사한 동남아 지역의 원료들을 서칭해서 공급을 하면 되지 않겠냐라는 데 시작을 하게 될 때, 아무래도 신생기업에 대한 외국 바이어들이나 파트너들이 이 회사 뭐하는 회사야 라는 얘기를 할 때 선친께서 하시는 회사를 이름을 따서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 선친께서 하시는 회사의 새로운 식품사업부다라는 이름으로 시작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런 회사를 이제 식자재를 공급하면서 가장 아쉬웠던 건, 우리나라의 모든 식품이 해외 현지 갈 때 현지화를 하듯이 동남아나 이쪽에서 수급한 원료들이 한국인임에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고객사들이 이런 제품들을 좀 모디파이해서 만들어 달라, 아니면 조절을 해달라는 얘기를 하시면서, 그러면 수입보다는 직접적인 제조를 하자,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희 흥국 F&B는 과일 베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드시고 계시는 카페, 그리고 여러 가지 외식 쪽에서 드시는 에이드 베이스의 주원료를 공급을 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대부분 다가 과일이 들어가지만 과일의 가장 큰 단점이 열에 취약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열하지 않고 과일의 본연의 맛과 향을 살리는 HPP라는 특수공법을 이용한 전문 회사로서 도약하게 되었으며, 아래쪽에 보시는 초고압 설비를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대 설비로 운영하고 있고, 과일과 여러 가지 신선한 원료의 모든 그 맛과 향을 보존하는 그런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요. 하지만 저희 회사의 단점은 B2B 전문 회사입니다. 그래서 B2B를 하다 보니 가장 큰 아쉬운 게 B2C에 대한 갈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드릴 때 파트너와의 관계도 그런 연유에 의해서 진행이 됐지만, 저희 회사가 추구한 것 중에 하나는 B2C 제품은 전문가가 필요하고, B2C를 하기 위해서는 전문 영역과 브랜드 확고한 제품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파트너십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여러 M&A를 하는 도중에 3년 전에 여러분들 특히 여성분들이 많이 아시는 푸른으로 유명한 테일러팜스와 같은 가족이 되게 돼서 현재는 B2B와 B2C를 다 하고 있는 회사고요. 원래 앞서 말씀드렸같이 프리미엄 처리 기술을 갖고 있는 HPP와 그 다음에 카페에 필요한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고, 그런
그런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2015년도부터는 현재까지 약 8% 정도를 지속적으로 계속 성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흥국 F&B는 호레카, 호텔, 레스토랑, 카페에 필요한 기업, 그리고 저희 테일러는 자연 친화 건강식품 기업으로 서로 밸런스를 맞춰가서 B2B와 B2C의 네트워크를 운영을 하고 있고요. 이런 거를 통해서 이제 국내에만 머물 게 아니라 수출을 통해서 해외 시장에서도 흥국 제품과 프로넷 제품을 같이 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론적으로 지금 스타트업과의 협업 병행에서 먼저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흥국 F&B가 왜 스타트업과의 관계를 맺었냐라고 하시면, 저희 회사는 앞서 말씀드린 2000년에 회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회사가 꾸준히 성장하면서 모든 기업들이 꿈꾸는 2015년도에 마침내 코스닥 상장을 하게 됩니다. 근데 코스닥 상장에는 양면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성장과 외부에서 평가에 대한 그만큼 혜택도 누리지만 반대로 회사의 모든 정보가 노출이 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경쟁사도 생기고 기존의 고객사들이 우리 회사에 대한 보는 관점이 달라짐으로 인해서 큰 진통을 겪었습니다. 첫 번째, 경쟁회사가 생겨서 그걸로 인해서 저희가 기존에 잘 해왔던 고객사들을 뺏기는 경우도 있었고요. 두 번째로 내부 정보가 파악되고 나니까 가장 먼저 오는 게 매출 단가에 대한 인하 요인이 오고 있습니다. 왜?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있으니 그러면 잘 될 때 우리 회사를 위해서 좀 낮춰달라는 그런 진통을 겪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B2B로서는 계속 지속하면 성장이 한계를 있겠다. 그래서 저희가 B2C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됐지만 지금처럼 중소기업들이나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힘든 B2C의 블렌딩을 하는 게 너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시행착오를 많이 겪었고 비싼 수업료도 냈던 단계였고요. 그거를 저희가 긴급으로 그럼 이런 해결 방안을 찾기 위해서 뭘 할 거냐 고민을 하다가 우리 회사에 전문 조직을 둘 거냐 아니면 전문가분들과 협업을 할 거냐 고민을 하던 차에 그걸 가장 많이 잘 알고 있는 푸드테크, 특히 MZ세대 또는 잘파 세대를 겨냥하고 있는 스타트업 기업과의 협업이 더 빠르겠다.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것과 스타트업이 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해서 같이 협업을 하자는 차원에서 저희가 본격적인 협업을 하게 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큰 배경 중에 4가지로 요약을 드리면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 그리고 B2C 제품에 대한 경험 부족에 의해서 전문 영역에 대한 확보가 필요하고, 마지막으로 스타트업의 역량을 활용해서 서로 상생하면서 단기간 내에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저희 흥국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도 같은 시간 단기간 내에 서로 성과가 낼 수 있는 부분을 진행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스타트업과의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례 중에 크게 보시는 이그니스와 라라스윗, 마이노말, 그리고 앞에 연사로 하셨던 브루그루와 현재 저희는 협업을 하고 좋은 사례로 남겨져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어려운 부분도 있었지만 저희가 좋은 사례로 말씀을 드리는데, 크게 4개의 회사 중에 크게 2가지 회사를 기본적으로 제가 사례를 가지고 어떻게 전환했는지, 어떻게 진행을 했는지를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그니스입니다. 여러분들 이그니스는 잘 아시다시피 우리 14년도에 설립한 회사라서 식사 대용식을 MZ세대들한테 공급한 회사입니다. 그래서 랩노시라든지 최근에 클럽, 그리고 여기는 화장품까지 이제 진출한, 이제는 저희 흥국보다 훨씬 커진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이제 2014년도에 설립하고 가장 어려웠던 건 첫 번째 제품 중에 하나가 CR에서도 품평을 혁신상도 받았던 제품이지만 대표적인 게 페트병에 들어있는 분말 대용식입니다. 하지만 그 식사 대용식을 만들려고 했을 때 신생 기업에 대한 대기업들의 제조 협조가 문제가 떨어졌었고요. 그리고 아주 작은 회사에 접촉을 했을 때는 품질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조에 대한 부분도 있었지만 대부분 스타트업 기업들이 가장 많이 겪는 자금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다른 루트를 통해서 처음에는 자금 조달을 위해서 접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자금만 지원할 거냐라고 하던 차에 저희 회사의 체크 포인트 중에 하나가 회사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그 회사가 추구하고자 하는 시장이 정말 있는지, 제대로 된 시장인지를 파악하는 과정에 이 식사 대용식 자체의 시장은 충분히 있다. 그래서 그러면 그 대표님께 부탁을 드렸을 때 자금 이외에 필요한 게 뭐냐라고 얘기했을 때 품질이 좋은 제품을
지속적으로 안정적으로 공급받고 싶다라는 니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한국FMB는 사실은 음료 전문 기업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겁도 없이 분말에 대해서 뛰어들었죠. 하지만 저희 회사에 이제 다른 회사에서 근무하시던 경력분들, 직원들을 토대로 분말 제품에 대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겠냐. 두 번째, 그 분말을 혼합을 해서 페트병에 충진할 수 있겠냐라는 부분을 고민을 하다가 이건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저희가 비싸지는 않지만 저희 회사의 가장 큰 특징은 다품종 소량 생산입니다. 그래서 대기업처럼 큰 캐파가 아니라 작은 캐파로 먼저 시작을 해주자. 그래서 저희 회사도 본격적으로 분말 제품을 페트병에 충전할 수 있는 장비를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그니스에다가는 두 가지를 줬습니다. 일단 안정적인 자금 지원, 두 번째로 안정적인 제조 기반을 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예전에는 식품이 되게 보수적이라서 한번 트렌드한 제품이 나가면 10년, 20년을 갔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저희도 라라스윗과 같이 하면 이그니스와 같이 하면서 가장 큰 어려움은 이 식사 대용식의 트렌드가 계속 변하게 된다. 그래서 지금 사진에서 보시는 제품은 이미 저희한테서 벗어나서 RTD 드링크로 만든 제품입니다. 이제는 물 넣고 흔들어서 먹는 것도 귀찮다. 그냥 바로 먹을 수 있는 RTD를 만들자. 그래서 사실은 저희가 한 4, 5년 정도 생산을 하고 지금은 저 제품을 생산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걸 통해서 저희 회사도 배웠습니다. 왜냐?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게 카페토자 솔루션인데 저희는 액상만 공급을 하다가 카페에서 필요한 파우더 제품을 그 라인을 이용해서 만들게 됐고, 그 페트 보틀을 충진하는 라인은 철거하고 파우치로 충진할 수 있는 장비로 대체해서 그 장비를 지금 쓰고 있고,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품질 관리 능력, 그리고 식품 제조 능력, 개발 능력들을 배우게 된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는 것과 같이 그 이그니스를 통해서 저희가 배운 거는 대형 유통사에서 여러 가지 동일 제품에 대한 PB 제품 요청은 있었지만 저희는 과감히 거절하고요. 두 번째로 이그니스가 갖고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해서도 새로운 부분을 배웠었습니다. 그리고 신규 카테고리 확보를 위해서 카페 시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사업 다각화를 할 수 있는 계기도 저희 한국FMB가 알게 됐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스타트업이 갖고 있는 별도의 효과와 그리고 그들이 잘하고 있는 디지털 마케팅, PR 효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배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막연하게 시작했던 B2C의 실패 사례를 이그니스한테 저희들 많이 배우게 된 계기가 돼서 서로 상생했던 효과가 있고요. 현재는 이 회사는 지금 아마 내년도 사업 목표가 거의 4천억대로 갈 수 있는 정도로 큰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회사를 보면 아주 뿌듯하고, 지금도 연을 가지고 혹시 이쪽에서 필요한 제품들이 뭐가 있는지,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개발 능력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지 계속 네트워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라라스윗입니다. 라라스윗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저칼로리 고단백 아이스크림입니다. 저희 한국FMB는 카페 시장뿐만 아니라 모든 시장에 새로운 제품들을 런칭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장 조사를 합니다. 저희 사장님 포함해서 전 임직원의 많은 수가 1년에 4회 이상 해외 박람회를 나가고 국내에 여러 전시회를 다니면서 다양한 아이디어를 얻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미국에서 저희가 시장 조사를 하는 과정에 유사한 제품인 헤일로 타입이라는 제품이 선보이길래 국내에서도 충분히 이게 승산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 한국FMB에 갖고 있는 젤라또 생산 라인에 이 제품을 한번 개발해보면 어떠냐를 부분을 계속 연구를 하고 서로 간에 아이디에이션을 하는 과정에 저희 한국FMB가 스타트업의 정보를 가장 많이 얻는 데가 와디즈 펀딩입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와디즈 펀딩을 계속 서칭하는 과정에 라라스윗이 이미 출시가 돼서 제품을 이제 펀딩을 받고 있는 걸 알고 이제 저와 저희 사장님 그리고 저희 담당 PM이 이제 펀딩을 한 상태였습니다. 근데 갑자기 메시지가 뜹니다. 제조회사 문제로 배송이 지연이 됩니다라는 공지가 떴습니다. 그래서 아차 잘 됐다. 그래서 이 라라스윗하고 컨택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가 갖고 있는 네트워크를 통해서 라라스윗 대표님을 연락처를 알고 연락했을 때 바로 흔쾌히 저희 회사에 오셔가지고 당일날 미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 설비와 저희 회사 갖고 있는 제조 역량, 개발 역량을 드렸을 때 그 다음날 바로 저희 공장에 내려가서 시생산 제품들을 만들고 2주 만에 제품을 만들어서 바로 공급을 하게 된 겁니다. 사실 저희는
막연하게 카페에서 필요한 젤라또만 생산했었지 아이스크림 영역은 또 다릅니다. 그래서 이 라라 스윗과 하면서 아이스크림의 새로운 부분을 알게 됐고, 소비자들이 특히 MZ와 잘파 세대들이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은 우리 기성세대가 알고 있는 아이스크림과 다르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시장이 충분히 있고 아이스크림 영역을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있겠다. 단순히 파인트형 아이스크림뿐만 아니라 바이라든지 아니면 모나카라든지 빵또야라든지 이런 제품들도 확대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겠냐라는 부분을 배우고, 이분도 저희에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시고 저희도 새로운 개발 능력을 공유하는 참, 특히 라라스윗, 사실 이 오른쪽에 계시는 분이 대표님이신데 라라스윗 대표님이 아이스크림에 대한 전문가가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학도였는데 이 사업을 하게 되셨는데, 아이스크림을 알기 위해서 여러 정보도 얻었고 하지만 실험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과감히 남들이 잘 기피하는 저희 R&D 센터를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와서 실험하시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개발해서 상생하자. 그래서 저희 실험실뿐만 아니라 공장에서 같이 제조와 개발 같이 하면서 저희가 윈윈을 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라라 스윗을 통해서 저희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아이스크림 시장이 비로소 새로운 영역을 갖고 있거나, 물론 대기업이 갖고 있는 B2C 시장의 아이스크림 영역과 아닌 다른 영역에 또 하는 시장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저희가 할 수 있는 영역도 새로운 걸 하게 됐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제품들에 대한 제조 능력을 저희한테 요구를 해서 저희도 지금 새로운 장비 도입 여러 가지를 같이 상상하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이 이그니스와 라라 사례를 보셨을 때 저희 한국FMB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전개해왔고 이를 통해서 어떤 걸 얻었던가를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뒤쪽에서 이 부분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가 파트너와의 관계를 돈독히 하기 위해서 선정하는 키포인트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투자와 관련된 것도 있지만, 파트너는 저희 단순한 재무적 투자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같은 파트너를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키포인트와, 그리고 저희가 다른 회사에서 잘 하지 않고 있는, 물론 유사한 사례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들 제가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기본적으로 동반 성장 가능한 파트너 선정은 크게 보시면 대부분 다가 정량적 평가와 정성적 평가를 합니다. 정량적 평가는 객관적인 자료에 대해서 이 회사가 갖고 있는 비즈니스가 무엇인지, 그리고 조직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보지만, 저는 조직 구조도 중요하지만 핵심 인력에 대한 부분을 되게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도 회사가 대표이사님 중심으로 그 스타트업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옆에서 조력하는 핵심 인력도 과연 누구인지, 그 부분까지 저희가 좀 중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재무 상태 이외에 저희가 많이 보는 게 가장 회사에 대한 비전과 전략입니다. 단순하게 그냥 호맹랑한 비전과 전략이 아니라 실현 가능한 비전인지, 그걸 실현하기 위한 전략 과제나 액션 플랜이 정확한지를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고요. 정성적 평가에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 같이 대표이사의 열정입니다. 저희가 이 부분을 좀 많이 보는데요. 직접적인 인터뷰를 직접 합니다. 대표이사님뿐만 아니라 핵심 인력들을 저희 회사나 제3자 장소에서 초청을 해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열정이 무엇인지, 그리고 단순하게 그냥 회사를 그냥 키워서 하실 건지, 아니면 어떻게 키우고 구체적으로 직원들과 어떻게 공유하고 그 공을 어떻게 나눌 건지에 대한 그런 부분까지 저희가 체크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반드시 어떻게 성공하겠다라는 의지,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체크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근데 이제 파트너를 선정할 때 저희 한국FMB가 아까 파트너십과의 협업 관계에 대한 배경을 제가 설명드렸는데, 제가 이 말씀 빠졌습니다. 저희 사장님께서 파트너에 대해서 진짜 공을 많이 들이십니다. 그 이유는 본인이 2000년도에 사업 시작할 때 너무 어려웠을 때요. 옆에 조력자도 없고, 심지어 뭐 재무적인 조력자뿐만 아니라 이 사업을 할 때 내가 어떤 길을 가는데 이 길이 맞는지 안 맞는지 옆에서 조금만 알려줬었으면 더 쉽게 갈 수 있었을 건데, 그 부분에 대한 조력자가 없었기 때문에 나 같은 후배는 만들지 말자라는 생각을 아직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지름길을 가지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 저희가 파트너십을 계속 가지고 있고요. 저희 내부적인 평가위원회 체크리스트를 크게 8가지입니다. 첫 번째 전략 방향, 그리고 매출 목표, 투자 내역, 시장 매력도인데,
특히 시장 매력도에 대한 부분 볼 때 저희가 세그멘테이션을 짧게 쪼갭니다. 당연하게 그냥 식품 시장이 아니라 식품 시장 중에서도 카테고리를 더 나누고 그 중에서 여러 가지 유형적으로 나눠서 진짜 그 시장이 있는지, 그리고 냉정하게 관망하고 냉정하게 평가를 해서 이 시장을 보고 있는지를 저희가 가장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시는 기본적인 항목뿐만 아니라 시장의 매력도에 대한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사실 되게 어려운 부분이다. 왜? 스타트업 하시는 분들은 기존에 만들어진 시장을 하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부분을 접근을 하고 있지만 그거를 냉정하게 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본적인 객관적 자료 이외에 대표이사님이 보시는 사이트, 인사이트 정도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계속 보면서 서로 협의하고 토의하면서 그 부분이 진짜 매력이 있는 시장인지를 보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 경쟁력, 수익정, 자금 조달, 리스크 관리였는데 사실은 리스크 관리를 저희도 더 중점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모든 일이 저희가 계획했던 대로 100% 되면 그만큼 좋은 건 없습니다. 하지만 플랜 B, 플랜 C,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하늘로 날아간 인공위성은 7가지의 여러 가지 루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번이 안 될 때 2번 루틴, 2번이 안 될 때 3번 루틴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와 같이 리스크 관리를 얼만큼 잘 계획을 하고 있는지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리스크 관리에서는 저희가 상황별 대응 시나리오도 있지만 저희 흥국FMB 입장에서는 투자 실패 시에도 어떤 회수 전략을 갖고 있느냐. 왜냐하면 저희는 상장사이기 때문에 저희들의 주주들에게도 피해를 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논의하고, 그래도 그 스타트업과의 파트너십이 회사에 더 덕이 된다. 51대 49입니다. 100% 성공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51대 49에서 50일 정도 성공하고 가능하고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있다면 저희가 협업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말씀드릴 수는 있지만 지금 여러 가지 자료나 그리고 또 다음에 저희 내부적인 자료도 있기 때문에 이 정도로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협업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시면 대부분의 회사의 투자 프로세스와 유사합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네 번째에 볼 때 대표자 인터뷰를 저희는 제일 중점적으로 봅니다. 시간이 어떨 때는 1시간, 2시간 더 걸릴 때도 있습니다. 아니면 사석에서 끝나고 저희가 제3의 장소에서 편하게 얘기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를 통해서 진짜 이 대표자께서 갖고 있는 열정과 사업에 대한 성공에 대한 확신, 그리고 그 사업을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여러 가지 플랜들을 저희가 듣게 됩니다. 저희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저 그리고 다른 임원분들도 같이 얘기하면서 단순히 듣는 게 아니라 서로 토의를 하면서 솔루션도 제공하고 또 그분들이 갖고 있는 고충, 반대로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알게 되는 그런 현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장 많은 중점을 두는 게 대표자 인터뷰라고 보시면 되고, 그렇다고 막 어려운 인터뷰가 아니라 스타트업을 하시는 대표자님들이 갖고 계시는 생각 그리고 가치관, 신념들을 저희가 보기 때문에 아마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충분히 지금도 잘 해오고 계시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확고한 부분만 가지고 계시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 협업을 통해서 뭐를 얻을 거냐? 근데 단순하게 저희 흥국FMB는 단순하게 흥국FMB만 얻을 게 아니라 서로 주고받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겠냐. 그래서 저는 기브 앤 테이크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먼저 스타트업한테 먼저 안정적인 생산처 제공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같이 저희 사장님께서 스타트업을 협업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 중에 하나가 본인이 첫 사업을 하실 때 본인도 처음에는 제조 공장을 갖기 전에 OEM 회사에다가 직접 제조를 맡겼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나거나 갑자기 생산을 못 해주겠다, 그리고 사람이 없다라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납품은 해야 되고 납품 페널티를 받지 않기 위해서 저희 임직원 당시에 저희 직원들이 전체가 지방까지 내려가, 심지어 부산까지 내려가서 저희 사장님부터 저희 그때 당시 모든 직원이 내려가서 OEM 회사에서 직접 생산 라인 돌리고 했던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 주지 말자. 그래서 스타트업이 필요한 안정적인 생산처 제공, 특히 MOQ가 저희 회사는 전형적인 다품종 소량 생산에서 되게 작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가장 편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MOQ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없다라는 부분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설사 저희 MOQ가
그분들이 요구하는 만큼 안 된다면 회사가 협업 관계에 대한 계약을 한 상태에서는 과감히 줄여줍니다. 저희가 손실이 있더라도. 왜냐하면 그분들이 충분히 성장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는 안정적인 생산처를 제공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신제품 개발 및 정보를 공유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같이 저희가 해외 박람회나 국내외 박람회에서 정보를 얻을 때 저희 흥국뿐만 아니라 저희가 관계를 갖고 있는 스타트업의 제품까지도 저희도 서칭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다녀와서 이런 제품이 있더라. 그리고 저희가 작성한 저희 정보 그 결과 보고서 같은 경우를 공유를 해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보지 못한 부분을 또 스타트업은 보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게 되는 그런 부분이라서 저희가 남이 아니라 저희 파트너라는 차원에서 같은 정보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저희가 조금 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재무적인 안정성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런 부분들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반대로 저희는 또 그 스타트업을 통해서 받는 게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에 대한 확대입니다. 저희 흥국 F&B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을 때 저희는 카페에 필요한 농축 베이스와 액상 베이스를 중심으로 하는데 스타트업을 통해서 분말과 죽 같은 제품 시설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 유아식 회사에 죽도 공급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을 저희가 원래 없던 제조 기반을 가지게 됨으로 인해서 그분들을 통해서 저희도 배웠기 때문에 지금은 저희가 종합식품회사로 할 수 있는 크지는 않지만 종합식품회사로 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유형의 제품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희 흥국 F&B 공장에서 갖고 있는 해썹 유형 인증받은 게 27종입니다. 아마 단일 공장에서는 가장 많은 제품을 만들고 있고 거기에 축산물까지 포함하면 한 30종 정도의 해썹 인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객사들 그리고 저희 기존의 고객사들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이 추구하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다양하게 저희가 그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신규 유통 채널에 대해서 확대 가능한 자원을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가 몰랐던 디지털 마케팅, SNS 마케팅 그 부분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내부적으로도 인원도 충료해서 저희 그런 조직을 강화하지만 아무래도 아직은 스타트업들이 갖고 있는 그런 DNA를 또 따라가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배우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푸드 트렌드에 대해서도 신개념 어프로치입니다. 그 이유는 저희 기성세대들이 갖고 있는 푸드 트렌드와 스타트업, 특히 MZ와 잘파 세대를 겨냥한 스타트업들의 갖고 있는 DNA는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갖고 있는 푸드 트렌드를 저희도 배우게 되고 서로 공유하는 차원에서 앞으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그리고 스타트업한테 우리가 지원할 수 있는 하고자 하는 부분이 무엇인지를 서로 알게 되는 계기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되겠냐 하면 좀 고리타분하게 제가 사자성어로 좀 썼는데요.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연이 있으면 헤어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회자 정리란 표현으로 이분들하고 계속적으로 가면 좋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사례 2개 회사는 저희 흥국보다 이제 훨씬 커졌습니다. 몇천억 대의 매출을 갖고 있고 있는 회사하고는 저희가 사실 가기에는 저희가 이제 버겁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 또 그분들이 추구하는 부분에는 과감히 저희가 이제까지는 서로 협력을 했기 때문에 좋게 헤어짐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지만 그런 헤어짐이 있음으로 인해서 새로운 파트너들을 또 찾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스타트업으로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부분들은 저희와 협력할 수 있는 장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계기로 저희 흥국 F&B 언제든지 문을 두드려 주시면 저희가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저희는 향후에 서로 그 기브앤테이크 전략을 갖고 서로 그 발전할 수 있는 그런 파트너를 계속 찾고 있고 그분들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스타트업이 아닌 앞으로의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으로 갈 수 있는 교두보 역할을 하는 게 저희 흥국 F&B의 역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끝으로 이번 그 식품 외식 산업 전망의 가장 큰 주제가 혁신의 미래, 상생의 미래, 긍정의 미래입니다. 근데 얼마 전에 아마 여러분들 보셨겠지만 모 방송인 유명한 방송계에서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학생의 정의는 단순히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 배우고 연구하는 사람이 학생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저희 흥국 F&B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입장에서 배우고 그리고 연구하는 회사로서 계속 나아갈 거고요. 여기 계시는 스타트업
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같이 배우고 같이 성장하고 같이 연구하는 그런 기업들과의 파트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마치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현재에 머무르지 마시고 지속적인 개선. 여러분들 알고 있는 국제표준화 기구의 가장 큰 모토가 컨티뉴어스 임프루브먼트입니다. 지속적인 개선을 위해서 여러분들께서 노력을 해주시고 저희도 흥국 FMB도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동행이 될 수 있는 동반자가 될 수 있는 자세로 여러분들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